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쩐데리TV의 쩐데리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요즘에는 엔사 포탈에서 굉장히 주식 관련된 기사가 나오면 거의 상위권 검색어에 랭크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오늘 저녁에 SK바이오사이언스의 코스피 상장 절차를 착수한다는 소식에 포탈에 SK바이오사이언스가 지속적으로 좀 노출이 됐습니다. 굉장히 좀 중요한 이슈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SK바이오팜도 굉장히 좀 상장이 잘 됐었고요. 최근에 이제 SK바이오사이언스는 아스트라제네카와 CMO 그리고 노바백스와 CDMO를 체결을 하면서 이 국내 그 주식 투자자분들이라든지 많은 분들에게 이름을 좀 알렸죠. SK바이오사이언스라는 회사를요. 그런데 SK바이오사이언스는 현재 상장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계속적으로 이 관련되어져 있는 지분을 놓고 SK바이오사이언스가 케미칼의 SK바이오사이언스의 지분을 들고 있고요. 또 SK케미칼은 지주회사인 SK디스커버리의 지분을 또 일부 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 상황 속에서 현재 이 SK바이오사이언스가 계속적으로 뜨거운 감자로 시장에서는 일컬어지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12월 1일날 예비 심사를 신청을 한다라고 하고요. 그런 기사가 이렇게 떴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좀 다음 달 초쯤에는 이 관련된 내용으로 조금 핫하지 않겠냐 좀 생각이 들고, 아울러서 SK바이오사이언스와 CMO와 CDMO를 체결한 아스트라제네카 같은 경우에 계속적으로 기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노이즈도 좀 나오는 것 같고요. 긍정적인 소식도 나오는 것 같은데, 현재 영국 옥스퍼드대에서 백신 평가를 돌입했고 승인 나면 12월에 접종을 한다. 아마도 이제 승인에 대한 부분들이 영국에서는 조금 이 아스트라제네카가 자국에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는 것 같고요. 다만 미국 FDA는 자국 회사인 파이자 그리고 노바백스 또 이제 모더나 이런 회사들 위주로 사실은 좀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승인에 임하고 하는 것 같아요. 다만 요즘에는 뭐 아시겠지만 이 백신이 어느 나라에서 먼저 개발해서 인류의 재앙을 막을 수 있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그 국격을 높일 수 있는 하나의 지표가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는 미국이 영국의 이 아스트라제네카에 대한 백신을 빠르게 승인하는 것은 조금 기피하는 게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런 환경 속에서 어쨌든 아스트라제네카는 계속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어쩌면 우리나라에서는 가장 먼저 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맞을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왜냐면 국내에서 어쨌든 SK바이오사이언스가 위탁 생산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당연히 정부하고 원래 처음에 조인할 때도 MOU 체결하고 했을 때도 우리 쪽 정부에서는 일부 수량을 좀 확보하는 것으로 계약을 했다라고 저는 기사에서 본 것 같은데요. 해서 그렇다 보니 아무래도 이제 국내에서는 좀 더, 지금은 화이자 모더나가 더 많이 회자가 되지만 실제로 접종을 아스트라제네카이기 때문에 부작용이라든지 혹은 긍정적인 효과라든지 이런 것들은 더 회자될 가능성이 큰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이고요. 아울러서 뭐 앞서 말씀드린 그런 내용들이 다 있죠. 존슨앤존스와 아스트라, 노바백스, 코로나19 백신 국내 도입이 유력하다. 사실은 그 사유가 아스트라제네카와 노바백스 이 두 개의 회사의 백신은 SK바이오사이언스에서 지금 생산하기로 계약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 보니 당연히 확보하기가 편하겠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가장 크다고 저는 생각이 되고요. 그런 상황 속에서 지금 당장에는 화이자와 모더나가 회자가 되고 있습니다만, SK바이오사이언스와 연관되어 있는 이 아스트라제네카, 노바백스에 대한 이슈가 나온다면 어느 정도 주가에 조금 더 반영이 될 부분은 분명히 룸은 남아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도 좀 나왔죠. 지금 이미 좀 생산을 하고 있다라고 사실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죠? 생산 중이라고 나오는데 우선은 뭐 우리나라에서 실제로 뭐 접종이 돼서 얼마나 활용될 수 있을지는 시간을 좀 두고 지켜봐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런 이슈들이 계속적으로 상장에 대한 이슈라든지 이런 백신에 대한 이슈에도 엮여있는 종목들이 바로 SK바이오사이언스에 관련되어지는 네 종목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보시면 이게 분기보고서로 SK케미칼 분기보고서입니다. 분기보고서에서 들어가서 보시면 HTS 다 뒤져보면 나오거든요. 거기서 이제 재무에 관한 사항에서 연결재무지표 주석 들어가시면은
지분율 같은 게 나와 있어요. SK바이오사이언스가 SK케미칼의 종속회사, 원래 이제 분사돼서 나간 겁니다. 종속회사로 98.04%의 지분을 들고 있어요. SK케미칼이 SK바이오사이언스예요. 그렇다 보니까 직접적으로 가장 많이 주가에 반영된 게 SK케미칼입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이제 SK디스커버리를 말씀드린 이유는 SK디스커버리는 이제 지주회사의 형식으로 SK케미칼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어요. 그래서 물론 SK디스커버리가 SK 뭐 플라즈마라든지 뭐 SKDND라든지 SK가스라든지 이런 회사의 지분도 들고 있습니다만 특히 SK케미칼의 지분을 이렇게 33.47%를 들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SK바이오사이언스의 지분을 들고 있는 케미칼의 지분을 들고 있는 SK디스커버리까지 묶어가지고 현재 주식에 반영이 좀 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선은 일봉상으로 차트를 좀 보자면 현재 강하게 SK케미칼이 한번 들어 올리고 나서 그죠? 그리고 조정을 받고 다시 전고점에 대한 어떤 돌파 시도가 나올 것 같은 움직임을 계속 보이고 있어요. 지금 이 43만원 정도 라인대를 연속으로 3번에 걸쳐서 지금 돌파하는 시도가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움직임 자체는 빠지지 않고 세게 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다만 이 고점대라는 부분이 어찌 보면 조금은 부담될 수도 있는 금액대라서 강하게 이슈를 붙여가지고 들어 올릴지 아니면 들어 올리지 못하고 밀려버릴지는 조금은 상황을 지켜봐야 되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개인적으로는 요 정도로 지금 이렇게 저점을 좀 높여가고 이런 식으로 삼각수렴이라고 하죠. 고점대는 계속 유지가 되면서 저점대는 높여가는 이런 움직임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추세 자체는 지금 현재 상승 쪽으로 가고 있다. 일봉상으로 봐도요. 그렇게 좀 보여지고 매동 자체를 봤을 때는 보시면 어쨌든 최근 이틀 정도에는 외국인이 좀 많이 샀습니다. 기관이 사실은 이 케미칼이나 디스커버리에 대한 종목들에 들어오기는 쉽진 않겠죠. 최근에 워낙 기관이 많이 팔았지 않습니까? 코스피 종목 같은 경우에는요. 그래서 기관은 차치하고서라도 이 외국인의 계속적인 순매수가 좀 더 들어오는지 지켜볼 필요가 있고 금액 자체도 뭐 486억, 239억 들어왔으니까요. 충분히 좀 상승에 대한 주체가 외인으로서 이 주가 자체를 부양하고자 하는 의지가 분명히 좀 보인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자리에서 과연 막힐지 들어 올릴지는 지켜보는 게 좋겠다라는 좀 생각이 됩니다. 뭐 실적이나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3분기 발표된 것도 전년 동기 대비 한 7% 정도 영업이익이 단기 수익인가요? 아마 상승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굉장히 좀 뭐 깔 게 없는 회사인 것 같아요. 깔 게 없는 회사다. 그런 상황인데 과연 이 테마가 붙어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이 피날레를 장식할지 굉장히 궁금하고요. 보시면 주가 발행수, 주식수 같은 경우에는 1000만 주 정도 되는 것 같죠? 예, 지금 1100만 주니까 그렇게 많지 않아요. 지금 유동주식 수가 750만 주밖에 안 되니까요. 크게 많지 않습니다. 시가총액가 5조 정도 되고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물론 많이 오른 상태이기 때문에 더 갈 수 있을지에 대한 그런 부담감 그게 조금 있습니다만, 그래도 아직은 이슈가 좀 붙어있고 SK바이오사이언스가 상장에 가까워지면 질수록 조금은 주가가 아마 변동성 있게 더 움직여주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좀 더 지켜볼만 하겠습니다. 지금 일봉상으로는 다시금 요 고점대를 돌파 시도를 하고 있다. 세게 돌파하는 움직임이 나온다면 꽤 한 번 더 슈팅이 나올 수 있는 그림이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지켜보셔야 되겠고, 케미칼을 주봉상으로 보면 더 뚜렷합니다. 그 차트의 움직이며, 예, 지금 여기 좀 차트가 목통이 됐는데 다시 한번 볼게요. 이게 좀 잘 안 나오네요, 그죠 여러분? 주봉으로 가면 네, 됐습니다. 지금 보면 주봉상으로 가면 상승 추세라는 게 훨씬 더 뚜렷해요. 여러분 보시면 이렇게 지금 조정받고 눌림 주고 다시, 그리고 사실상 보면 이런 식으로 가서 요 라인대를 딱 지금 돌파해 주면서 40만원을 돌파해 주면서는 사실은 일봉상으로는 지금 흔들지만요, 일봉상으로 흔들리는 것 같지만 주봉상으로는 상당히 괜찮은 그림으로 가고 있습니다. 더 상승할 수 있는. 그래서 45만원 정도 라인에서 저지를 당할지 아니면 조금 더 들어 올릴 수 있을지는 다음 주 이 12월 1일이 뭐 상장
심사에 대한 도를 판다라고 하니까요. SK 바이오사이언스가요. 아마도 관련해서 조금 주가가 흔들릴 것 같고, 또 아스트라제네카도 아직 뭐 노이즈도 많지만 실제로 이제 긍정적인 소식이 나온다면 당연히 한 번 정도는 다시 마지막으로 슈팅 줄 수 있는 좀 그런 움직임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유심히 좀 지켜볼 만한 시점이다. 그리고 아직은 추세가 꺾이지 않는 느낌이다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좀 드리겠고, 자, 그리고 디스커버리를 볼게요. 디스커버리 같은 경우에도 매동 먼저 보겠습니다. 매동 먼저 보면 지금 매동이 아무래도 얘는 이렇게 봤을 때 지금 순매수 금액이 적잖아요, 여러분. 보면 얘 자체가 기본적으로 시가총액이 현재 한 1조밖에 안 돼요. 유동주식수는 1000만주. 아까 유동주식수 SK케미칼이 700만주 정도 됐었잖아요. 1000만주. 많지 않은 주식수죠. 그죠? 많지 않은 주식수고 가볍습니다. 아직 시가총액이 1조 정도면. 그죠? 1조 정도인데 재무제표상으로 보면 컨센서스로 연말 기준으로 나와 있나요? 여긴 지금 체크가 안 돼 있는데, 그죠? 그러면 얼추 봤을 때 영업이익이 지금 9월까지 1800억 정도 되니까요. 6318, 한 2400억 정도 된다고 하면 한 10배 정도 어림잡아 때리면 멀티플 한 10배가 되려면 거진 2조는 넘어야 돼요. 2조 한 4천억 정도. 근데 지금 보면 1조 3천억 정도니까요. 사실 주가가 그렇게 비싸다고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죠? 주가가 비싸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다만 움직임 자체는 케미칼이 먼저 움직이고 받아서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주가가 그렇게 변동성 있게 강하게 움직이는 흐름은 나오지 않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목해 볼 만한 필요가 있는 것은 현재 차트상으로 이렇게 지금 여기 8월부터 해서 한 번 세게 쳤잖아요. 그리고 케미칼이 조금 더 빨리 쳤죠. 거의 비슷하게 가는 움직임이 나왔었거든요. 그 이후에는 물론 디스커버리보다는 케미칼의 움직임이 조금 더 다이나믹하지만요. 그래서 아마도 이번에 지금 이 케미칼이 45만원에 대한 돌파 시도가 나올 것으로 보여요. 시도가 그냥 이렇게 쭉 밀리진 않을 것 같거든요. 앞서 맨 처음 말씀드린 그런 이슈들이 살아있기 때문에, 그래서 돌파 시도를 할 것 같은데, 그렇다라고 했을 때에는 저는 이 디스커버리도 한 8만원 정도 라인대를 한번 다시 좀 돌파해 주려는 움직임이 나오지 않겠느냐 이렇게 좀 보고 있어요. 근데 우선은 뭐 추세 자체는 얘도 주봉상으로 보면 이렇게 세게 세워놓고 이 8만원 정도 라인을 딱 그어놓고서, 그죠? 이렇게 보면 이건 지우겠습니다. 이거는 지우고, 이렇게 지금 양봉 캔들을 하나 지워야 되겠네요. 조금 부정확합니다. 죄송합니다. 예, 요 캔들을 딱 세워놓고요. 지금 요거를 딱 이렇게 양봉을 딱 세워놓고 거래량 탁 실리게 해놓고 나서, 그래서 거래량을 확 죽여버렸잖아요. 그죠? 완전 죽여버리고 거래량을, 그리고 이렇게 누르면 다시 올라오는 느낌이기 때문에 지금 사실상 어떤 움직임으로 이렇게 다시금 저는 이 8만원대 시간에 어떤 좀 걸림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여기서 밀리는 것보다는 추가적인 좀 상승으로 이렇게 한번 슈팅이 나올 수 있는 물량 소화하면서요, 그렇게 좀 움직임이 나오고 있지 않느냐라고 개인적으로는 좀 보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유심히 좀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 종목에 대해서는요. 조금 느리지만 그래도 차곡차곡 지금 쌓아가고 있다. 언제 또 갑자기 또 슈팅 나고 뭐 할지 모르잖아요. 뭐 아시겠지만 모든 종목들이 그렇죠. 그래서 유심히 좀 보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저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면 지금 뚜껑 열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SK바이오사이언스하고 노바백스, 아스트라제네카. 그래서 조금은 홀딩하시면서 지켜보시는 걸 전 좀 권유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야지 실제로 이제 한번 뚜껑 열어보고 어떤 식으로 가는지 한번, 이제 제대로 된 이슈가 아직 남았으니까 그렇게 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다. 주봉상으로는 이런 식으로 지금 한번 갔다가 이제 눌려서 다시금 이렇게 다시 한 번 더 이렇게 돌파 시도를 하려는 움직임이 나오는 듯한 움직임이다. 월봉상으로 보면 이런 식으로 가다가 살짝 눌러주고 다시 양봉,
12월 달이 상당히 좀 기대가 됩니다. 케미칼은 눌러주고 양봉으로 돌파했죠. 월봉상으로는요. 여전히 추세가 살아 있습니다. 그래서 지켜보실 필요가 있다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리고 케미칼 우는 현재 비슷해요. 이렇게 다시 한번 또 상승해 주려고 하는 움직임으로 아직 추세가 깨지지 않고 디스커버리 우도요. 잘 가고 있기 때문에 아직은 뚜껑 열어보기 전이기 때문에 조금 더 혹시 이 구간대 물리신 분들은 요 구간대 그렇죠? 물리신 분들이라면 조금은 좀 참고 홀딩 하시면서 좀 지켜보시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자, 그래서 우선은 뭐 이 네 종목은 묶어서 살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12월 1일 날에 이 상장 절차를 지금 예비 심사 한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마 요 이슈를 가지고 조금 아마 시장에서 좀 들썩거리지 않을까 생각이 좀 돼요. 제 추측입니다. 별다른 뭐 호응이 없으면 모르겠습니다만 조금은 한번 변동성 있게 갈 것도 같고요. 다음 주에. 그리고 이게 어떻게 되는지 예비심사가 뭐 미뤄졌다라든지 아니면 뭐 한다라든지 해도 만약에 신청해서 이게 가는 과정까지는 관련주가 조금 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관심 있게 좀 보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여기까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포탈에서 엔사 포탈에서 나오는 그런 여러 가지 기사들 중에서 말씀드릴 만한 부분들을 좀 발췌해 가지고 주말간에 추가적으로 영상을 좀 만들어서 올리도록 할 테니까요. 많이 호응해 주시고 좋아요, 구독 눌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주식도 주식이지만 코로나19에 대한 구독자분들 개개인의 건강관리가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건강이 무엇보다 중요하니까요. 항상 건강관리 잘 하시고 주말에 힐링하시는 이번 주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